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자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하나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는데 예. 성관계를 안 한 경우에 위자료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관계가 좀 많이 따지죠. 네, 성관계가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이게 부정행위의 깊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능한 있다면 많이 입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배우자와의 그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인 거를 입증하면 승소는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근데 그런 단계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근데 그게 가벼운 부정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한 분이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둘이. 바깥에서? 네, 바깥에서. 술을 스킨십이네. 마신 다음에 포옹을 한 맞아, 건데 그런 경우 종종 있어. 근데 이제 사실 그 포옹한 거 한 번만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여자한테 직접 경고를 한 거예요. 너 내 남편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여자가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또 술을 마시면서 여러 사람이 마시면서 이렇게 어깨에 기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만나지 말아라. 한 번 더 말한다. 내가 말할 테니까 이제 경고하니까 만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난 거예요. 그래, 찔겨요. 좀. 이렇게 좀 여러 번 만나서 이제 아주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피고는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부적절한 거는 맞지만 부적절했던 건 맞지만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게 변명하지. 네, 뭐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결국에는 판사님이 이제 고려하신 거는 이게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만나지 말라고 했고 그렇지. 만나지 말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다시 만나서 이 혼인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한 행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위자료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 1,000만 원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 행위 입증된 행위에 비해서는 그렇지. 높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경우 성관계 자료를 성관계 아니더라도 되더라고. 성관계를 그럼. 잡지 못했어도 그럼, 일단은 내가 스킨십도 이걸로 돼. 고민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소송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많은 변호사분들이 하는 것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판결 나는 거 보잖아요. 저는 스킨십만 가지고도 이긴다고 무조건 얘기해요. 그렇죠. 네. 뭐 성관계 증거 필요 없다. 또는 뭐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둘이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뭐 애정 표현하는 거,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자기야, 여보야. 뭐 금액의 차이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승소한다고 저는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성관계에 연연해하지 마시라. 성관계를 어떻게 잡아? 뭐 그 현장 덮쳐야 되는데 그 옛날 간통죄 시절이나 가능했던 얘기지. 자,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고. 갑자기 마무리 지려고 그래. 자, 오늘의 주제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바람 피우고 이혼하려고 하는 꼼수가 있어. 바람 피우고 이혼하려고 하는 꼼수 두 가지. 요거는 약간 조금 부제가 뭐냐면 외도 배우자의 변호사의 코치. 바람을 피운 나의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변호사한테 코치 받았을 때 보통 하는 행동. 이게 약간 부재인데 뭐 조 변호사님은 대충 감 잡으시겠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집부터 나간다. 집 나가.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무조건 나가지는 않고 이제 처음에 이혼 요구를 막 하죠.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정서의 강을 건넌다 그러는데 약간 좀 엔조이로 좀 만나다가 육체적 관계가 깊어지면서 거기서 멈추면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건데 정서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깊어지면 이제 제가 정서의 강을 건넌다 그러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멀쩡했던 사람도 갑자기 이혼 요구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요구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안 들어줄 때 하는 패턴이죠. 그럼 이제 변호사 코치를 받지. 물론 그 전부터 받았을 수도 있지. 그랬을 때 보통 집부터 나가더라. 그것도 나가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꼬투리를 잡고 나가는 거지. 막 지적질을 꼬투리가 못 살겠다 어쩌고 막 싸움을 걸어. 싸움 끝에 나가는 거지. 에이씨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잖아, 그죠? 맞아. 이게 약간 좀 잔머리 걸리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상간녀랑 남편이랑 같은 입장이니까 같은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에서는 이 행위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에서는 집을 나가면 오히려 그 가정이 더 파탄된 거기 때문에 그치. 위자료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이렇게 집을 나가면 집을 나가 있으면 위자료가 올라간다. 이 말을 또 해주면 집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나가고, 그러니까 막 변론기일만 되면 들어왔다가 다시 변론기일 끝나면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둘이 입장이 다른데 같이 하니까 약간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면허 선임하면 안 돼요. 상간녀 남편은. 그렇죠. 하면 안 되지. 그럼 더 이제 뭔가 판사가 볼 때는 더 뭐야 더 이거 괘씸하죠. 한 패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꼬투리 잡고 싸움 걸고 나가는 경우고 또는 요즘에 이제 많이 트렌드인데 요즘 트렌드
좀 더 머리를 굴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 폭력을 좀 막 써, 일부러. 접근금지 받고. 완전 그렇다고 뭐 구속될 정도까지는 안 쓰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 막 당황하니까 경찰 신고하잖아. 그럼 경찰 와가지고, 요즘에는 그게 되게 세거든. 맞아요, 네. 요즘에 센 게 이제 스토킹법이랑 그런 가정폭력을 되게 네네네. 엄히 다스리고, 바로,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막 살인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 이제 분리 조치를 해. 그걸 계기로 나가는 거지. 맞아요. 그래놓고 네가 신고해가지고 내가 접근금지도 못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때는 접근금지 풀어주시라고. 들어와. 계속 이렇게 하시라고. 어쨌든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라. 네. 일방적으로 가출한 거니까 들어와. 그럼 파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 이제 변호사랑 머리 맞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머리 굴린 게 일단은 집 나와서 별거로 가자. 별거 아니거든요. 일방적 가출이거든. 별거가 길어지면은 파탄에 이르를 수 있지만 그게 한 몇 년 되면은 뭐 상호간에 누구라도 이혼 소송 걸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어도 네.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맞아요. 뭐 일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붙잡는 데지. 그래서 붙잡는 거 이런 거 다 증거 남기시고 나갔다 그래도 들어와라. 일방적으로 가출했는데 들어와. 나는 가정 지킨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라. 네. 그리고 두 번째 꼼수는 뭐냐면 일단 집을 나갔던 뭐 별거든 주말 부부, 특히 주말 부부는 또 바람이 나면 안 와. 핑계 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던 인간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와요.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제 들킨 거잖아. 들키고 나면 이제 그때 뭐 집을 나가거나 또는 이제 더 이제 굳히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주말 부부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별거라고 주장하려고. 사실 일 때문에 한 건데 무슨 그게 별거야? 별거 되지도 않지. 그 나가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카톡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는 거야. 계속 지적지. 10년 전에 너 그때 그랬잖아. 또 얼마 전에 그랬잖아. 뭐 몇 년 전에 그랬잖아. 심지어는 뭐 장인 장모까지 들면 장인 장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 네가 계속 이거 나중에 이혼 소송 걸려고 증거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거 그것도 변호사 코치 받고 하는 거야. 계속 꼬투리 잡으시라. 왜냐면 자기가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걸로 꼬투리 잡아도 지가 이기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온갖 막 거짓말 소설 써가면서 막 특히 카톡이나 전화로 하는 건 전화로 하면 녹음하고 있는 거고 카톡은 다 그건 다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절대 변명하지 마시라. 그때는 뭐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시인하는 거잖아. 특히 부부관계 같은 경우도 막 그러거든. 네가 나랑 그때 근 10년 동안 네가 뭐 힘들다고 뭐 애 본다는 핑계로 나랑 해줬냐. 네가 그 부부관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면 약간 유책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바람핀 사람이 그래도 뭐 이기긴 어렵지만 뭐 그런 거 다 나열해. 입증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네. 대부분이 오래전 거고 부부관계는 부부간에 은밀한 거잖아. 판사가 어떻게 하냐고. 그쵸. 그럴 땐 저는 이렇게 하시라 그래. 이거 다 그 카톡으로 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나중에 모아가지고 소송 걸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답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라.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언제? 이렇게 하시라 그래. 내가 언제? 와 이제 거짓말도 하네? 이러면 돼요. 그쵸. 그렇잖아. 증거가 없어. 사실 진짜 부부관계 안 해준 게 맞아. 아내분이 안 해줬다 쳐도 내가 언제? 그때 했잖아. 그때 뭐 좋다고 해놓고선 그러면 끝이야. 이게 좀 약간 거짓으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판사판 내가 뭐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지금 가리게 생겼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만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저는 인생의 신조도 그래.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내가 뭐 약간 꼼수를 부리더라도 피해만 안 끼치면 누군가 피해자만 양산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지.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상대방이 얼마나 사악하냐. 게다가 바람까지 피운 가해자가 온갖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변호사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잔머리 굴리는데 왜 당하고 계시냐. 이쪽도 상대한테 누구에게인가 피해만 안 준다면 그리고 이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어하는 거다.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상대는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왜 바람을 폈냐. 그러면 이혼하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악착같아야 된다. 때로는 사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만 안 끼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언제? 왜 거짓말해? 이렇게 그러면 그거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변호사랑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또 상의하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이만큼 10년 전부터 꼬투리 한 10매까지 했더니 막상 얘가 막 그거 가지고 미안하다, 심지어 미안하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막 집에 오게 하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 이렇게 막 보낸 거야. 변호사님 이제 됐죠? 이렇게 이제 지네들은 그거 가지고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증거 씁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언제? 왜 거짓말해? 아내가 따박따박 그거를 부인하니까 이거 이제 변호사한테 보여줘. 그럼 변호사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맞아요. 조 변호사님 입장에 어떻게 생각해? 좀 애매할 것 같지. 본인이 네. 만약에 조 변호사님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쪽에다 유책 배우자인 게 명확한데 그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소소한 그러니까. 잘못들 증거로 남지 않는 그러니까. 폭행이나 뭐 이런 중대한 잘못이 아닌 소소한 것들 100개를 가져와 봐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거야. 뭐 옛날에 뭐 살림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는 둥, 뭐 심지어는 뭐 아내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몇 억을 날렸다 그래도 그래도 못 이기더라고. 또 아내가 남편을 가끔 때린 거야 진짜로. 네. 그런 것도 뭐 안 되더라고. 어지간한 걸로 네.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왜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 소송을 기각이 되는데도 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해답을 이제 그 주변 지인, 저 지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있잖아요. 유책 배우자인데 바람핀 게 명확한데 그러니까. 상담 오면 어떻게 승산이 하냐. 없는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자기는 일단 하자고 한대요. 그 변호사 왜냐면은 아내분들이 그 중간에 끝까지 기각시키는 경우가 별로 과정에서 없고 무너뜨리겠대. 거기서 그냥 그렇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맞아.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분들은 그럼. 끝까지 기각을 가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너무 그래서 힘들고 진짜 정 떨어졌다 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걸 노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한테 그 과정에서 절대 버텨야 된다. 제가 예전에 7, 8년 전에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아마 보신 분은 보죠. 제가 제목이 뭐냐 아직도 기억나는데 독수리와 아내야. 그게 퓰리처 상을 탄 사진인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그 이디오피아 같은 데 난민 어린애가 거의 삐쩍 말라가지고 어린애야 뭐 한 10살도 안 된 애가 이 쪼그려 있는 거야. 다 죽어가. 이게 바로 꼬꾸라지고 일부 삐쩍 말라가지고 가뭄에다가 굶주려 뒤에 독수리가 애만한 독수리가 딱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그걸 찍은 거야. 그리고 그 애를 구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얘 이제 쓰러지면 독수리가 바로 그냥 쫄려고. 그래서 저는 이 독수리가 상간녀와 남편이다 이를테면 아내분이 이 애다. 그쵸. 꼬꾸라지기만 바라고 있다 지금. 맞아. 그 뒤에 있는 독수리 절대 꼬꾸라지지 마시라. 기운 차려서 기어가서라도 물을 먹고 해가지고 이겨내시라. 맞아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해서 글을 썼더니 그 댓글에서 또 호응이 엄청. 제가 그러한 글들을 비유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 대처법 글이 그 여풍당당 그 카페 많이 있어요. 여풍당당 바람피. 거기 들어가시면 그 대처법 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사실은 뭐 제 이 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보다는 이 글에서 느끼는 그 잔잔하면서 느끼는 그 울림이라든지 대처법이 더 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제 마무리 여풍당당 바람치 샌다 그 카페에서 뭐 제가 쓴 대처법 글도 있고 두루두루 있으니까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